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가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막힘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서 움직이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마음이 가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하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이 자리는 돈이 아예 없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일 것은 모였고 흐를 것은 있었는데 마지막 문턱에서 자꾸 묶이고 밀리고 뒤로 빠졌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껴온 금전의 답답함은 단순히 수입이 적어서 생긴 답답함과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벌고는 있는데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분명 가능성은 보이는데 실제 손에 들어오는 속도는 너무 느렸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생기는데 그에 비해 돈의 흐름은 늘 한 박자 늦고 정리되지 않은 비용과 책임과 미처 끝내지 못한 문제들이 뒤에서 계속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번 선택의 금전 문제는 가난의 문제라기보다 막혀있는 흐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미 재물의 판은 있었는데 그 판 위에 올려진 대가와 큰 물길과 미처 처리되지 않은 뒷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늘 답답하고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돈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문턱을 보는 자리입니다. 맨 앞에 놓인 68번 쌀가마니 카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카드는 축적 재물입니다. 한 번에 번쩍하고 생기는 돈이 아니라 이미 쌓일 힘이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돈복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쌓아둘 재물의 그릇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쌀가마니가 채워지기 전에 자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거나 쌓여도 체감하기 전에 먼저 써야 할 곳이 생겼거나 내가 축적할 타이밍마다 이상하게 다른 대가와 문제가 같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의 금전 문제가 능력 부족이나 재물복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줍니다. 이미 쌓일 힘은 있었습니다. 이미 돈이 모일 판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축적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남기 전에 자꾸 다른 흐름이 끼어들어 분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으면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고 뭔가 모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책임이 붙고 내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막아내기만 하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쌀가마니 카드는 바로 그 억울함을 압니다. 여러분은 원래 모을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모임이 제때 완성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34번 재물상 카드가 놓입니다. 재물상 카드는 대가입니다. 교환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 먼저 치러야 했던 값입니다. 따라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돈 문제는 단순히 안 풀린 것이 아니라 늘 먼저 무언가를 내야 했던 구조였을 수 있습니다.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체력일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고 있었는데 정작 회수되는 속도는 느려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카드는 돈의 흐름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냥 복만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너무 많은 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억울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늘 벌기 전에 먼저 나가나? 왜 남들은 성과부터 잡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준비비용과 책임부터 감당하나? 왜 내가 손에 쥐는 돈보다 내어놓는 에너지가 더 크게 느껴지나 하는 감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재물상 카드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금전 막힘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운이 아주 나빠서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대가를 먼저 치르는 구조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시점부터는 치러온 값에 대한 회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전조가 지금 다음 카드들에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카드가 11번 용왕신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는 순간 돈의 판은 확실히 커집니다. 용왕신 카드는 큰 자금 흐름입니다. 막혀있던 물길이 열릴 때의 카드입니다. 앞에 쌀가마니 카드가 축적의 가능성을 말했고 재물상 카드가 먼저 치러온 대가를 보여줬다면
용왕신 카드는 이제 그동안 막혀있던 돈의 물길 자체가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작은 용돈이나 우연한 보너스의 정도가 아니라 흐름의 규모가 달라지는 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애매하게 끌리던 돈 문제가 갑자기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묶여있던 정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뤄지던 계약이나 지급이 한 번에 굴러갈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감당하던 일의 크기와 돈의 크기가 그제야 비슷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용왕신 카드는 늘 말합니다. 돈이 없던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라고. 길만 열리면 생각보다 큰 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답답함을 영원한 구조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카드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진짜 물길이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호를 봐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돈이 터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 한 장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길을 가로막던 마지막 원인이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4번 뒷정 카드가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결정적입니다. 뒷정 카드는 미처리 문제입니다. 미뤄둔 숙제입니다. 분명히 손대야 하는데 계속 뒤로 미뤄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가 오래 막혀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막는 뒷정리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류일 수 있습니다. 정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금전 관계일 수 있습니다. 미뤄둔 계약 정리일 수 있습니다. 혹은 심리적으로도 돈에 대해 끝내 결단 못 내린 태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돈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다든지, 끊어야 할 지출을 끝내 끊지 못한다든지,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돈의 구멍이 계속 남아 있었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이 카드는 아주 냉정합니다.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대부분 큰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뒷전에 남겨둔 것들이 계속 피를 뽑아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돈의 물길을 진짜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안 보이는 큰 불운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작은 미처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걸 손보는 순간 용왕신 카드의 큰 흐름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도 뒷문이 막히면 그제야 앞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4장을 함께 놓고 보면 흐름은 아주 선명합니다. 68번 쌀가마니 카드가 먼저 여러분에게 쌓일 재물의 그릇이 이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4번 재물상 카드가 그동안 너무 많은 대가를 먼저 치르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11번 용왕신 카드가 막혀있던 큰 돈의 물길이 실제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64번 뒷정 카드가 그 흐름을 막고 있는 마지막 걸림돌이 아직 미처리된 문제라는 사실을 못 박습니다. 이것이 바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돈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축적될 힘은 있었으나 먼저 내야 할 대가가 많았고 큰 흐름은 대기 중이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숙제가 계속 물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전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구조가 보이면 푸는 시점도 가까워집니다. 특히 34번 재물상 카드와 64번 뒷정 카드가 함께 있는 이상 여러분은 지금까지 돈 문제를 단순히 벌이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출 구조와 미정리된 책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벌어도 뒤에서 새고 있으면 체감은 늘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1번 선택은 언제 풀리나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이렇게 답합니다. 뒷전에 둔 것을 손대는 시점부터 풀리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돈길이 열리는 첫 문턱입니다. 용왕신 카드가 있는 이상 그 문턱만 넘기면 생각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큰 복이 아니라 작은 미처리를 얼마나 정직하게 정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는 원래 축적될 재물의 그릇은 있었고 그동안은 너무 많은 대가를 먼저 치르느라 돈의 체감이 늦었으며 실제 큰 물길도 이미 대기 중이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처리 문제들이 뒤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8번 쌀가마니 카드, 34번 재물상 카드, 11번 용왕신 카드, 64번 뒷정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영원한 막힘이 아니라
뒷문만 정리되면 앞문으로 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입니다. 이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50번 재수굿 카드, 35번 도장 카드, 20번 제동작 카드,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이어집니다. 앞에서 오래 막혀있던 돈의 구조가 왜 그렇게 답답했는지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막힘이 실제로 언제부터 움직이고 어떤 방식으로 손에 잡히는 돈으로 바뀌며 마지막에는 어떤 복의 얼굴로 드러나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후반부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운이 좋아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돈의 판이 움직입니다. 다만 그 움직임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보다 묶였던 것이 풀리고 말이 돌던 것이 확정되고 작은 유입이 먼저 생긴 뒤 끝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복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4월 안에 적어도 첫 물꼬가 분명히 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맨 먼저 50번 재수굿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이름 그대로 재수가 도는 카드입니다. 금전의 숨통이 트이고 막혀있던 판의 복의 기운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전반부에서 용왕신 카드가 큰 물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후반부의 재수굿 카드는 그 가능성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첫 시점은 막연히 기분이 좋아지는 때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외부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되는 때입니다. 연락일 수 있습니다. 지급일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정산 이야기가 갑자기 굴러가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에는 죽어있던 수익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수굿 카드는 이제부터는 돈이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가 아니야라는 선언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작은 징조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회복처럼 보여도 그것이 큰 흐름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오래 답답했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도 또 멈추겠지 하고 쉽게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뜬 이상 이번에는 이전과 결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재물의 기운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35번 도장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흐름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도장 카드는 확정입니다. 계약입니다. 애매한 말이 아니라 실제 책임과 권한이 붙는 문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핵심 시점은 결국 도장이 찍히는 때입니다. 말로만 오가던 것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기다리던 정산이 실제 지급이나 승인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혹은 내 돈 문제를 계속 흔들던 애매함이 문서와 약속으로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애매함 때문에 가장 많이 지쳤을 수 있습니다. 준다고 하면서 안 주고, 된다면서 미루고, 가능성은 있다는데 날짜와 형태는 안 보이고, 이런 식의 흐름이 여러분을 계속 흔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도장 카드가 들어오면 바로 그 지점이 달라집니다. 돈은 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서와 약속과 확정의 형식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선택의 금전 문제는 생각보다 계약과 승인이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서류를 마무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상대가 결정을 끝내는 일일 수도 있고, 미뤄진 문서가 드디어 움직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드가 뜬 이상 막힘이 풀리기 시작하는 때는 감정의 때가 아니라 확정의 때입니다. 그것이 오면 흐름은 눈에 보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제동작 카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큰 흐름과 확정이 보인다고 해서 처음부터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회복은 확정 뒤에 작은 유입이 먼저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동작 카드는 작은 재물입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첫 유입입니다. 실제 체감되는 첫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에 오래 시달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돈이 올 거다라는 막연한 약속보다 당장 숨통을 틔워주는 첫 유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미뤄졌던 소액 정산이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 새어나가던 지출이 줄어들며 비로소 남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작아 보여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제동작 카드는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반부의 재물상 카드와 연결해서 보면 먼저 내기만 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비로소 손에 들어오는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자체로도 매우 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벌어도 체감이 없었던 구조에서 많이 지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동작 카드가 나오면 적어도 이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심리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나온 순간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단순한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돼지머리 카드는 큰 복입니다. 고사의 상징입니다. 실속과 경사의 기운입니다. 재수굿 카드로 흐름이 돌고, 도장 카드로 확정이 붙고, 제동작 카드로 첫 유입이 들어온 뒤 마지막에 돼지머리 카드가 놓였다는 것은 결국 이 돈 문제의 해소가 복이 붙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풀린다는 체감이 올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일과 돈을 대하는 자신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도 이전보다 확실히 형편이 나아지는 장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돼지머리 카드는 고사의 카드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해온 수고와 치른 대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식의 포상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점이 큽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재물상처럼 내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 상 위에 복이 올라오는 장면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81번 돼지머리 카드의 약속입니다. 이 4장을 한 줄로 놓고 보면 흐름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50번 재수국 카드가 먼저 막혀있던 돈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시점을 열고 35번 도장 카드가 그 흐름을 실제 계약과 확정으로 굳히며 20번 제동작 카드가 손에 잡히는 첫 유입과 체감되는 회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그 모든 흐름이 결국 큰 복과 실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4월 안에 재수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그 시작은 계약과 확정의 형태로 나타나며 실제로 체감되는 작은 유입을 거쳐 끝내는 분명한 복의 얼굴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5번 도장 카드와 20번 제동작 카드가 함께 있다는 것은 큰 판이 열리기 전에 먼저 작은 돈이 실제로 들어오며 신뢰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 들어오는 작은 유입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막힘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첫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큰 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확정과 첫 유입이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잡히면 이후의 흐름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머리 카드까지 이어지니 이 돈 문제는 단발로 끝나지 않고 전체 판의 분위기를 바꾸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재수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약과 문서의 확정이 붙고 실제로 손에 잡히는 첫 유입이 생기며 끝내는 분명한 복과 실속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금전 회복의 자리입니다. 50번 재수굿 카드, 35번 도장 카드, 20번 제동작 카드,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오래 막혀있던 돈 문제는 이제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4월 안에 실제 움직임과 체감으로 풀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막혀있던 돈길은 시원하게 열리고 확정되어야 할 것은 바르게 굳어지며 작은 유입은 분명한 복의 시작이 되어 끝내는 넉넉한 실속으로 환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2번을 고르신 여러분, 이 자리는 돈이 완전히 끊긴 자리가 아니라 생활의 바닥은 있는데 문서와 자리의 기운이 한동안 어긋나 있어서 답답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단순히 수입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내 삶의 그릇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할 흐름이 제때 안 들어온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밥은 끓여가는데 넉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는 가는데 이상하게 더 나아지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분명 될 만한 건이 있었는데 서류나 조건이나 타이밍이 늘 한 끗씩 어긋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의 금전 막힘은 아예 빈손의 자리가 아니라
계속 문턱에서 막히던 자리입니다. 이 흐름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오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의 토대도 있었고, 문서의 기운도 있었고, 털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호도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맞물려 굴러가기 전까지는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체감이 늦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요즘 특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닌데 늘 답답하게 모자란가? 왜 분명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서 항상 더디게 풀리는가? 그 답이 지금 이 카드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맨 앞에 놓인 32번 쌀그릇 카드는 풍요의 기반입니다. 이 카드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돈의 바닥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삶을 이어갈 기본 그릇은 있습니다. 어떻게든 굶지 않고 완전히 끊기지 않게 삶을 이어갈 최소한의 흐름은 이미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정말 바닥 끝까지 꺼진 느낌보다는 늘 버텨지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한 단계 위로 안 올라가는 답답함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쌀그릇 카드는 바로 그 구조를 말합니다. 내 삶을 받쳐주는 최소한의 그릇은 있는데 그 그릇이 늘 찰 듯 말 듯한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채워져도 금방 비고 조금 숨통이 트여도 다시 긴장해야 하고 늘 안정의 문턱에서 멈춘 듯한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동시에 좋은 소식도 줍니다. 바닥이 있다는 것은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예 무너진 사람보다 그 그릇이 있는 사람은 흐름만 바로 타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의 금전 문제는 절망의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토대는 이미 갖춰져 있었기에 막힌 관문만 열리면 돈의 흐름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74번 장지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장지 카드는 문서입니다. 계약입니다. 기록과 서류의 문제입니다. 쌀그릇 카드가 바닥에 그릇을 보여줬다면 장지 카드는 그 그릇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던 핵심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문서와 공식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돈의 흐름이 말로만 오갔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잡힐 듯 말 듯 했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미뤄졌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스스로도 문서나 계약 문제를 뒤로 미루며 실제 돈의 확정을 늦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늘 냉정합니다. 돈이 안 풀리는 이유가 감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과 기록과 공식적 정리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그동안 돈을 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서의 흐름이 더뎠기 때문에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아직 안 들어온 것, 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확정 안 된 것, 내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종이 위에서 끝내지 못한 것, 이런 부분이 계속 금전 막힘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뜨면 금전 문제의 해답도 아주 현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움직이는 시점부터 돈도 함께 움직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57번 터웃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 흐름은 문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터웃 카드는 자리 정화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기반, 내가 돈을 벌고 머무는 환경, 일과 생활의 바닥 자체를 다시 손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막힘은 단순히 서류가 늦어서만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머물 자리가 흐트러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집과 일터의 기운이 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 손해보는 구조를 당연하게 반복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받는 것보다 버티는 쪽에 익숙해져 있는 심리적 터가 이미 굳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터굿 카드는 말합니다. 돈은 문서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가 준비되어야 안정적으로 남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금전 문제가 풀리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금전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 대가를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돈의 문턱이 열리기 전에 삶의 자리를 정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돈이 이후에 돈이 들어와도 다시 새지 않게 만드는 핵심 방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6번 방울 카드가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가 가만히 풀리기보다 어떤 신호와 징조를 먼저 보내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방울 카드는 깨움입니다. 시작의 소리입니다. 정체된 흐름을 흔들어 깨우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꽂히는 순간보다 먼저 이상하게 조짐이 생기는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미뤄졌던 이야기가 다시 꺼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이야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돈과 일 관련하여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더는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 수 있습니다. 방울 카드는 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정신을 깨웁니다. 아, 이제 손대야겠구나. 아,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겠구나 하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의 금전 문제는 조용히 썩다가 어느 날 툭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호를 주고 사람을 깨우고 문서와 자리를 움직이게 하며 풀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들어오는 작은 징조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돈길이 풀리기 시작하는 첫 울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장을 함께 놓고 보면 흐름은 아주 선명합니다. 32번 쌀그릇 카드가 먼저 기본 그릇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4번 장지 카드가 실제 금전 막힘의 핵심이 문서와 계약의 지연에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57번 터굿 카드가 돈이 머물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26번 방울 카드가 그 모든 흐름이 신호와 함께 깨워지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돈을 벌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활의 그릇은 있는데 문서가 늦었고 자리 정리가 덜 되었으며 그 흐름이 이제야 방울처럼 깨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택의 첫 시점은 분명합니다. 서류와 계약 이야기가 다시 움직이고 삶의 자리 정리가 눈에 들어오며 동시에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금전 문제는 풀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4번 장지 카드와 26번 방울 카드가 함께 있는 이상 여러분은 앞으로 들어오는 문서 관련 연락과 확인 요청을 절대 늦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놓친 연락, 미뤄둔 서류, 정리 안 된 계약이 계속 돈의 흐름을 늦췄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방울이 울릴 때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흐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금부터는 깨워서 현실로 옮기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는 삶을 버티게 해온 기본 그릇은 이미 있었고 금전 막힘의 핵심은 문서와 계약의 지연과 자리 정리 부족에 있었으며 그 흐름이 이제 신호와 함께 다시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32번 쌀그릇 카드, 74번 장지 카드, 57번 터굿 카드, 26번 방울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이제 조짐을 보이며 움직일 준비를 마쳤고 서류와 자리 정리의 순간부터 실제로 풀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54번 기도 37 카드, 41번 오방기 카드, 56번 고사 카드, 88번 비단함 카드가 이어집니다. 앞에서 왜 돈의 흐름이 생활의 그릇 안에서만 맴돌고 실제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금전 문제가 언제부터 체감상 풀리기 시작하고 어떤 방향을 타고 커지며 왜 결국은 더 귀한 재앙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후반부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대신 오래 쌓인 것들이 비로소 효력을 내고 방향이 정리되고 준비된 판 위로 돈의 얼굴이 올라오며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더 귀한 기회로 귀결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한순간의 횡재보다 4월 안에 분명한 시작점이 생기고 그 시작점이 이후 더 큰 실속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54번 기도 37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축적 기도입니다. 하루 이틀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래 쌓인 정성과 시간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돈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풀리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허무하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버텨왔고, 준비해왔고, 조금씩이라도 정리해왔고, 결과는 안 보여도 손을 놓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37 카드는 말합니다.
그 모든 축적이 헛되지 않았다고. 돈길이 열리는 시점은 바로 그 쌓여온 시간이 더는 안 보이지 않게 되는 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의 금전 회복은 오늘 갑자기 운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그동안의 준비가 드디어 반응을 받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빠른 한방보다 누적의 효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안에 분명한 조짐이 오더라도 그것을 크게 만들 힘은 이미 과거의 축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의 회복은 우연이 아니라 누적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41번 오방기 카드가 놓입니다. 여기서부터 금전의 흐름은 조금 더 또렷한 방향성을 갖습니다. 오방기 카드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야 하는지,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줄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앞에 장지 카드와 방울 카드가 문서와 신호를 보여줬다면 후반부의 오방기 카드는 그 신호를 어디에 연결해야 돈이 제대로 열리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단순히 들어오는 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어져 있었거나 에너지를 써야 할 곳과 커둬야 할 곳이 뒤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많은 일을 벌여놓고 정작 수익 나는 핵심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 생활비만 막으며 큰 흐름을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받을 돈은 작게 보고 나갈 일만 크게 느끼며 방향 감각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방기 카드가 들어오면 그 혼선이 줄어듭니다. 아, 이쪽이 진짜 돈길이구나. 아, 여기서 새고 있었구나. 아, 이건 줄이고 이건 키워야겠구나 하는 감이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이 방향이 보이는 순간과도 겹칩니다. 사람은 길이 안 보이면 돈이 들어와도 새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잡히면 작은 돈도 크게 자랍니다. 오방기 카드가 바로 그 기준을 세워줍니다. 세 번째 자리에 56번 코사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정말 좋습니다. 코사 카드는 사업 번창 기원입니다. 정성껏 판을 차려 복을 맞이하는 카드입니다. 금전 흐름에서는 준비된 상위에 돈이 앉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돈 문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연히 돈이 들어오는 방식보다 드디어 내가 마련해둔 판 위로 금전의 결과가 올라오는 방식으로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곧 이제는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서든 제안이든 물건이든 일의 형식이든 가격과 계약이든 내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반부의 터국 카드가 자리를 정리하라고 했고 후반부의 기도 37 카드가 축적을 보여줬다면 코사 카드는 이제 그 준비된 판을 실제로 드러낼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4월 안에 어떤 일의 외형을 완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내밀 준비가 되거나 조건을 정리하게 되거나 내 서비스나 내 일의 틀을 정비하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정식으로 보여줄 만한 형태를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돈의 흐름은 훨씬 잘 붙습니다. 코사 카드는 늘 말합니다. 복은 상 위에 올려진다고. 아무 준비도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쪽으로 더 또렷하게 붙는다고 말입니다. 이번 선택의 금전 회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8번 비단함 카드가 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 해결이 단지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입니다. 품격 있는 기회입니다. 쉽게 오지 않는 가치 있는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4월 안에 보게 될 금전 회복의 시작은 이후 더 큰 금전 기회로 이어지는 입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계약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더 큰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정산처럼 보였는데 이후 더 귀한 제안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돈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예상보다 더 좋은 조건과 더 큰 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람은 보통 일단 들어오기만 해라 하는 심정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단함 카드는 그렇게 급하게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금전의 문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결일 수 있다고. 그러니 너무 싼 값에 자신을 내놓지 말고 너무 작은 기준으로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준비된 판 위에 올라온 기회라면 그것은 귀하게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카드가 이번 선택의 마무리를 아주 높게 끌어올립니다.
이 4장을 차례대로 놓고 보면 흐름은 분명합니다. 54번 기도 37 카드가 먼저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돈의 효력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열고, 41번 오방기 카드가 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실제 금전 회복이 커지는지를 보여주며, 56번 고사 카드가 준비된 판 위로 재물의 결과를 올리고, 마지막에 88번 비단함 카드가 그 시작이 생각보다 더 귀한 재앙과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4월 안에 누적의 효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풀리고, 방향이 잡히는 순간 더 분명해지며, 준비된 형식이 갖춰지면 실제 결과가 올라오고, 그 끝에는 예상보다 더 귀한 돈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격이 바뀌는 회복입니다. 또 하나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56번 고사 카드와 88번 비단함 카드가 함께 있을 때는 어설프게 준비된 것보다 제대로 갖춘 것에서 더 큰 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돈과 관련해 대충 넘어가는 태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가격도, 조건도, 문서도, 보여지는 형식도 조금 더 정갈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오는 기회는 값어치가 있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값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단함 카드처럼 귀한 흐름이 더 잘 붙습니다. 반대로 조급해서 아무거나 잡으면 아쉽습니다. 오방기 카드가 방향을 보여주니 이번에는 싸움보다는 선별이 중요합니다. 금전 문제를 푸는 열쇠가 이미 어디에 있는지 카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오랫동안 쌓아온 정성과 노력이 4월 안에 효력을 내기 시작하고 금전의 방향이 정리되며 준비된 판 위로 실제 재물의 결과가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더 귀한 재앙과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54번 기도 37 카드, 41번 오방기 카드, 56번 고사 카드, 88번 비단함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이제 단지 숨통만 트이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사람에게 어울리는 더 나은 돈의 문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길은 차분히 열리고 바른 방향은 분명히 잡히며 준비된 판 위로 실속 있는 결과가 올라와 끝내는 귀한 기회와 넉넉한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3번을 고르신 여러분, 이 자리는 돈이 끊긴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불씨는 남아있었는데 그 불씨 위에 오래된 감정의 매듭과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덮여 있어서 돈이 돌 듯 하다가도 다시 막히고 잡힐 듯 하다가도 다시 틀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껴온 금전의 답답함은 단순히 수입이 적다거나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살아남을 힘은 있었고 분명히 연결된 돈의 줄도 있었는데 계속 묵은 감정과 사람 관계와 예상 밖의 변수들이 그 위를 건드리며 흐름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선택은 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망하지는 않는데 늘 불안합니다. 아예 끊기지는 않는데 늘 숨이 찹니다. 조금 풀리려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조금 나아지려 하면 다른 변수로 다시 막히는 식입니다. 이건 돈복이 아예 없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씨가 오래 살아남은 구조입니다. 다만 그 불씨를 자꾸 눌러온 감정과 매듭이 있었고 그 위에 변칙적인 기운까지 얹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늘 답답하고 불안정했을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놓인 79번 화로 카드는 이 흐름의 시작을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화로 카드는 생존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입니다. 작은 불이지만 끝까지 남아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금전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이상할 만큼 버텨온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부족해도, 상황이 틀어져도, 사람에게 실망해도 어떻게든 불씨는 남겨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차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로 카드가 뜬 이상 이건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큰 불은 금방 꺼질 수 있어도 화로의 불은 오래갑니다. 여러분의 돈 문제도 딱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대신 어떻게든 버티게 하는 작은 수입, 완전히 끊기지 않게 하는 작은 연결, 마지막에 기댈 수 있었던 현실적 장치가 늘 하나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씨가 오래 버티는 동안
그것을 크게 키워야 할 시기를 놓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화로는 불씨를 살리는 데는 강하지만 그 위에 자꾸 다른 것들이 쌓이면 답답한 연기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도 이런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분명 무너지진 않는데 왜 늘 제자리인가? 왜 버티기는 하는데 넉넉해지지 않는가? 그 답은 뒤 카드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24번 회원동작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금전 흐름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회원동작 카드는 하늘 풉니다. 오래 남은 서운함과 감정의 응어리를 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돈 문제를 숫자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문제와 굉장히 깊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3번 선택처럼 화로 카드와 회원동작 카드가 같이 있을 때는 돈 문제 자체보다 돈과 얽힌 사람 문제, 오래 누적된 억울함, 내가 치른 것에 비해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감정, 혹은 관계 때문에 생긴 손해와 피로가 금전의 흐름을 더 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늘 손해보는 쪽이었나? 왜 늘 내가 더 참아야 했나? 왜 돈 문제는 사람 감정과 늘 함께 꼬였나 하는 억울함이 오래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이 해원되지 않으면 화로의 불도 크게 타오르기 어렵습니다. 계속 연기만 나고 답답합니다. 회원동작 카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금전 막힘은 일부 감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응어리가 풀려야 비로소 돈도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선택의 금전 회복은 아주 현실적인 숫자 조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은 억울함과 손해의 감각을 함께 정리하는 순간부터 흐름이 실제로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자리에 38번 매듭 카드가 놓입니다. 여기서 왜 돈의 흐름이 오래 막혀 있었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매듭 카드는 얽힘입니다. 약속입니다. 끊기지 않는 연결입니다. 돈의 흐름에서는 계약 관계, 인간관계, 미정리된 채무나 책임, 오래된 약속의 잔재 같은 것으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아주 단순한 수입 부족이 아니라 뭔가가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과 돈이 같이 얽혔을 수도 있습니다. 일과 감정이 같이 묶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맺은 약속이나 책임이 지금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끊어야 할 지출이나 관계를 끊지 못해 돈의 흐름이 계속 묶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묶여 있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벌어도 자유롭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생겨도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엮인 일 때문에 내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듭 카드는 이 얽힘을 보여주며 동시에 한 가지를 말합니다. 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니 지금의 금전 막힘은 하늘의 벌보다 오래 묶어둔 구조를 손보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돈길이 움직이는 핵심 시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1번 별상굿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3번 선택의 돈 문제는 유난히 예측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별상굿 카드는 변칙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운입니다. 흐름이 갑자기 틀어지는 카드입니다. 화로 카드가 불씨를 지키고 회원동작 카드가 감정의 응어리를 말하고 매듭 카드가 얽힌 구조를 말했는데 별상국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예측 불가한 변수까지 자꾸 끼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돈이 들어올 것 같다가 미뤄지고 괜찮아질 것 같다가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변수 때문에 다시 긴장하는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더 지쳤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데 왜 항상 예상 못한 곳에서 다시 꼬일까 하는 감각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별상국 카드는 이 억울함을 이해합니다. 동시에 말합니다. 이런 변칙의 흐름은 결국 정리의 시점을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흔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는 못 가게 하려고 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오히려 이 변칙의 원인을 더는 방치하지 않고 정리하기 시작하는 순간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자꾸 여기서 틀어지는구나. 아, 이 매듭과 이 감정과 이 변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구나 하고 보이는 순간 별상굿은 더 이상 혼란만 주지 않고 전환의 카드가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돈의 흐름은 다른 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4장을 함께 놓고 보면 흐름은 아주 선명합니다. 79번 화로 카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마지막 불씨와 생존의 재물 기운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4번 회원동작 카드가 돈과 얽힌 억울함과 감정의 응어리를 드러냅니다. 38번 매듭 카드가 오래 묶인 책임과 관계와 구조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61번 별상국 카드가 예상 못한 변수들이 계속 돈길을 흔들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돈이 전혀 없는 문제가 아니라 불씨는 살아있었으나 감정의 응어리와 얽힌 매듭과 반복되는 변수들이 계속 흐름을 막고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회복의 첫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4번 회원동작 카드와 38번 매듭 카드가 함께 있다는 것은 이번 금전 문제의 핵심에 사람과 엮인 돈 혹은 감정과 엮인 소비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돈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새고 있는지, 어떤 감정 때문에 계속 끌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끊지 못해서 계속 묶여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화로의 불은 훨씬 크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는 마지막 불씨는 남아 있었지만 오래된 억울함과 감정의 응어리, 얽힌 약속과 책임, 그리고 예측 못한 변수들이 계속 금전 흐름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79번 화로 카드, 24번 회원동작 카드, 38번 매듭 카드, 61번 별상국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완전히 끊긴 문제가 아니라 얽힌 구조만 풀리면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된 불씨였다고 말입니다. 이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45번 지전 태우기 카드, 7번 천수천왕 카드, 58번 조항굿 카드, 73번 피당 카드가 이어집니다. 앞에서 왜 돈의 흐름이 계속 살아날 듯 하면서도 묵은 감정과 얽힌 구조와 예상 밖의 변수 때문에 자꾸 흔들렸는지를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막힘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고 무엇을 태워보내야 하며 어떤 시점부터 돈의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왜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한 기회와 수익의 결로 바뀔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후반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돈길을 막고 있던 묵은 찌꺼기를 먼저 태워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재물의 질을 회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은 처음부터 화려하게 들어오기보다 정리, 통찰, 생활의 안정, 그리고 귀한 기회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면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지도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45번 지전 태우기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업을 태우는 카드입니다. 묵은 것을 연기로 보내는 카드입니다. 그냥 버티는 것과는 다릅니다. 남아있던 찌꺼기를 진짜 끝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첫 시점은 바로 이 지전 태우기 카드처럼 묵은 손실 구조를 끊어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해왔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그냥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지출을 미루며 질질 끌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나야 할 책임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과 얽힌 돈 문제를 애매하게 남겨둔 채 마음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전 태우기 카드는 그렇게 남겨두면 계속 돈길을 탁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태워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카드는 실제로 작은 손실을 감수하며 더 큰 막힘을 끊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기에 뭔가를 정리하면서 잠깐 아깝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오래 묵은 구멍을 막는 비용일 수 있습니다. 오래 끌던 매듭을 끝내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금전 문제는 진짜로 풀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벌기 이전에 새고 있었고 앞으로는 새는 구멍부터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7번 천수천왕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는 모든 것을 보는 눈입니다. 사방의 흐름을 동시에 보는 카드입니다. 지전 태우기 카드로 묵은 찌꺼기를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돈의 구조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늘 당장 급한 것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 문제인지 보다 일단 숨막히는 부분부터 막느라 정신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천한 카드가 들어오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아,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꾸 새고 있었구나. 아,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든 이 구조든 이 약속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 아, 지금 손대야 할 건 저쪽이 아니라 바로 여기였구나 하는 식으로 전체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전환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너집니다. 그런데 천수천한 카드는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이 시점부터 훨씬 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보이면 정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7번 천수천한 카드가 있는 이상 여러분은 이 시기에 작은 숫자 하나, 지출 패턴 하나, 사람의 태도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디테일에서 진짜 해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길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결국 이 통찰이 생기는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세 번째 자리에 58번 조항국 카드가 놓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훨씬 현실적이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조항국 카드는 생계 안정입니다. 부엌의 흐름입니다. 생활을 실질적으로 돌려주는 카드입니다. 지전 태우기 카드가 묵은 것을 보내고 천수천한 카드가 구조를 보게 했다면 조항국 카드는 이제 돈이 일상 속에서 숨통을 틔우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큰 돈의 환상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생활의 안도감입니다. 밥값이 덜 무섭고 고정 지출이 조금 덜 숨막히고 생활의 리듬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조항국 카드의 금전 회복입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아마 돈이 풀린다고 하면 큰 기회만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첫 체감은 오히려 훨씬 생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제일 무겁던 지점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생활을 돌리는 압박감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늘 뒤쫓기던 돈의 리듬이 조금은 맞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제야 진짜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항국 카드가 있다는 것은 이번 회복이 단순한 일회성 수입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바닥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훨씬 믿을만 합니다. 한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3번 비단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정말 반갑습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입니다. 품격 있는 흐름입니다. 쉽게 오지 않는 좋은 조건과 결을 뜻합니다. 조항국 카드 뒤에 비단 카드가 붙었다는 것은 금전 문제가 막혀있던 시간이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지 겨우 버티는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생각보다 더 귀한 제안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늘 방어적으로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버티는 데 급급하고 큰 그림보다 당장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카드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돈이 아니라 내 값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거래, 더 괜찮은 조건, 더 품이 있는 일의 흐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해온 일이 생각보다 더 귀하게 평가받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단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결의 돈을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점이 3번 선택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손해와 얽힘과 변칙을 오래 겪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붙는 돈의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단 카드는 바로 그 질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 4장을 함께 놓고 보면 흐름은 아주 선명합니다. 45번 지전 태우기 카드가 먼저 묵은 손실 구조와 오래된 찌꺼기를 정리하며 돈길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을 열고 7번 천수천한 카드가 어디가 문제였는지 전체 구조를 정확히 보게 하며 58번 조항국 카드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안정의 체감을 가져오고 마지막에 73번 비단 카드가 그 회복이 더 귀하고 더 좋은 기회의 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묵은 것을 정리하는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그 구조를 보는 눈이 생기며 먼저 생활이 살아나고 마지막에는 예전보다 더 나은 질의 돈과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회복입니다. 또 하나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45번 지전 태우기 카드와 73번 비단 카드가 함께 있을 때는 초반에 아깝게 느껴지는 정리가 오히려 후반에 귀한 기회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무조건 쥐고만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썩은 것을 안고 있으면 새 비단이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끊을 것을 끊고 정확히 볼 것을 보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항굿 카드처럼 생활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비단 카드처럼 더 귀한 흐름이 붙습니다. 3번 선택은 바로 그 순서를 강하게 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가 묵은 손실 구조를 정리하는 시점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전체 돈의 구조를 보는 눈이 열리며 생활의 바닥이 먼저 안정되고 마지막에는 이전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기회와 조건의 돈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45번 지전 태우기 카드, 7번 천수천왕 카드, 58번 조항굿 카드, 73번 비단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돈 문제는 이제 단순히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 4월 안에 정리와 통찰을 통해 실제 회복의 문을 열고 더 나은 금전의 질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묵은 손실과 답답한 얽힘은 가볍게 정리되고 돈의 구조는 또렷하게 보이며 생활의 숨통은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에는 더 귀하고 더 반가운 기회에 돈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4번을 고르신 여러분, 이 자리는 돈이 안 풀린 이유가 단순한 수입 부족이나 운 없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뿌리의 문제, 생활 환경의 정화 문제, 집안의 기운, 그리고 실제 판이 열리는 타이밍이 한꺼번에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돈이 돌기 직전까지도 묘하게 막히고 무겁고 더디게 느껴졌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4번 선택은 처음부터 공기가 다릅니다. 돈 문제를 숫자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터가 어떤지, 집안과 생활의 바닥이 어떤지, 오래 묵은 기운이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판을 열어도 되는 시점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시간을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늘 제자리 같고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남지 않고 숨통이 트일 듯 하다가도 다시 막히고 내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보이지 않는 무게가 계속 눌러 앉아 있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돈 문제는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다만 그 시작은 숫자의 변화보다 먼저 뿌리와 정화와 판의 개방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맨 앞에 놓인 16번 산신 카드는 뿌리입니다. 조상입니다. 터전입니다. 금전 문제에서 이 카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딛고 서 있는 기반과 기운의 바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뿌리에 힘은 있는데 그 힘이 겉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터전의 문제, 가족과 관련된 책임, 조상과 가문의 묵직한 기운이 돈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왜 이렇게 유독 돈이 더디게 오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실하고 분명히 할 만큼 하는데 왜 늘 속도가 느리고 무거운가? 산신카드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돈 문제는 얕은 문제가 아니라고. 대신 한번 열리면 더 깊고 더 오래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카드는 원래 느리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금전 회복도 반짝이는 우연보다 묵직하게 자리를 잡는 회복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뿌리의 힘이 겉으로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31번 소금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산신 카드와 함께 있을 때는 뿌리에 힘이 있는데도 흐름이 막힌 이유가 정화되지 않은 찌꺼기와 묵은 기운 때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소금 카드는 정화입니다. 액 제거입니다. 끈적하게 달라붙은 부정과 탁함을 걷어내는 카드입니다. 금전 문제에서 이 카드는 아주 현실적으로도 작동합니다. 계속 새는 지출, 탁한 관계, 손해보는 구조, 내가 분명히 불편한데도 계속 유지하고 있던 거래나 습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다면
아무리 산신의 뿌리가 있어도 돈은 잘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그동안 단순히 더 벌 궁리만 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먼저 걷어낼 것부터 걷어내야 하는 흐름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말합니다. 더 들어오게 하기 전에 탁한 것을 씻어내라고. 괜히 의심스러운 흐름, 반복적인 손해, 말하기 찝찝한 거래, 계속 기분 나쁘게 돈이 나가게 만드는 구조를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이 느낌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것, 이상하게 계속 돈이 탁하게 흐르던 곳, 소금 카드는 그 지점을 더는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화가 이루어질 때 오래 막혔던 돈 문제는 비로소 움직일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 자리에 66번 장독대 카드가 놓입니다. 여기서 이 금전 문제의 성질이 더 분명해집니다. 장독대 카드는 가문 기운입니다. 축적입니다. 오래 쌓이는 생활 재물의 상징입니다. 이 카드는 한 번에 크게 터지는 돈보다 집안의 생활이 편해지고 재물이 오래 남고 삶의 저장고가 다시 채워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단순한 급전의 문제라기보다 왜 내 삶에는 축적이 안 되지라는 문제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벌어도 금방 나가고 잠깐 나아져도 다시 비고 저장고가 늘 반쯤 비어있는 느낌 말입니다. 장독대 카드가 뜨면 이 문제는 결국 다시 저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그 점이 큽니다. 4번 선택의 금전 회복은 눈앞의 작은 해결보다 앞으로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되찾는 데 가깝습니다. 이건 집안의 기운과도 연결됩니다. 살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의 기초 체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흐름을 볼 때 당장 얼마가 들어오느냐만 보지 말고 내 생활이 앞으로 더 저장되고 축적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장독대 카드는 바로 그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3번 꽹과리 카드가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는 순간 지금까지 무겁고 느리기만 하던 판의 소리가 붙기 시작합니다. 꽹과리 카드는 시작입니다. 판 열림입니다. 막혀있던 기운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신호입니다. 산신 카드와 소금 카드와 장독대 카드가 보여준 것은 뿌리와 정화와 축적의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계속 안 보이기만 하면 답답합니다. 바로 그때 꽹과리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판이 열릴 수 있다고,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고, 외부에서 반응이 오고, 말이 돌고, 일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첫 시점은 바로 이 꽹과리처럼 바깥에서도 느껴지는 움직임이 생기는 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거래 제안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분주해지는 조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준비만 해온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판이 실제로 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움직임이 빈 껍데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의 카드들이 이미 뿌리와 정화를 끝낼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작은 이전처럼 반짝 소리만 내고 끝날 가능성보다 실제 금전 회복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4장을 한 줄로 놓고 보면 흐름은 아주 분명합니다. 16번 산신 카드가 먼저 돈 문제의 바닥에 깔린 뿌리와 터전의 문제를 보여주고 31번 소금 카드가 그 막힘을 만들던 탁한 기운과 구조를 정리하게 하며 66번 장독대 카드가 다시 축적될 저장고와 생활 재물의 바닥을 살리고 마지막에 43번 꽹과리 카드가 실제로 판이 열리며 돈의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와 터전과 생활의 바닥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문제였고 그 정화와 축적의 준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실제로 바깥에서 느껴지는 시작의 신호가 오며 풀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31번 소금 카드와 43번 꽹과리 카드가 함께 있다는 것은 정리 후 시작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정리가 안 된 채 무조건 일을 더 벌이면 또 같은 탁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정리하면 시작은 생각보다 시원하고 분명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더 버릴까 보다 무엇을 먼저 씻어낼까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시점부터 돈의 판은 진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는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가 뿌리와 터전의 무게, 정리되지 않은 탁한 구조, 축적되지 못한 생활 재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바닥이 정화되고 저장고가 살아나는 순간부터 실제 판이 열리며 돈의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16번 산신카드, 31번 소금카드, 66번 장독대 카드, 43번 꽹과리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금전 문제는 단순한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화와 기반 회복이 끝나는 시점부터 분명히 열릴 수 있는 구조라고 말입니다. 이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59번 산신구 카드, 14번 장군신 카드, 39번 풋 카드, 80번 방석 카드가 이어집니다. 앞에서 돈의 바닥이 왜 그렇게 무겁고 느리게만 느껴졌는지, 왜 뿌리와 정화와 생활의 저장고가 먼저 손봐줘야 했는지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막힘이 실제로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풀림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와 치리와 확정된 몫으로 이어지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후반부는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회복은 단순한 생활비 보충이 아니라 뿌리를 다시 살리고 강하게 판을 밀어주고 기록과 문서의 힘으로 굳히고 마지막에는 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 선택은 한번 열리면 체감이 비교적 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처럼 막연히 버티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자리가 생긴다고 느끼는 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59번 산신구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뿌리 강화입니다. 산신 카드가 본래의 터와 조상의 기운을 보여줬다면 산신구 카드는 그 뿌리를 실제로 살려내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첫 시점은 단순히 바깥에서 돈이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내 기반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일이든 장사든 직장이든 내가 발 딛고 있는 자리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늘 흔들리던 기반이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무게가 덜해질 수 있고 내가 기대도 되는 바닥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위에서 떨어져도 바닥이 약하면 금방 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신구 카드가 있으면 이번에는 그 바닥이 먼저 강화됩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4월 안에 이제는 좀 버틸 수 있겠다는 감각부터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와야 진짜 돈길도 열립니다. 이건 느리지만 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한번 강화된 기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회복은 반짝 회복보다 훨씬 믿을만합니다. 그 다음 14번 장군신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확실히 속도를 냅니다. 장군신 카드는 강한 개입입니다. 승부입니다. 미적지근하게 끌던 것을 확 밀어붙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돈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분명한 시점은 바로 이 장군신 카드처럼 누군가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내가 결단을 내리거나 멈춰있던 판이 한 번에 밀리는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부의 꽹과리 카드가 판을 여는 소리였다면 후반부의 장군신 카드는 그 판을 실제로 앞으로 밀어버리는 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더 이상 손해보는 구조를 끊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윗사람이나 외부 권한자의 개입으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망설이던 문서나 제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나오면 애매함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늘 애매하게 끌리는 흐름인데 장군신 카드는 그런 걸 오래 두지 않습니다. 간다 아니면 끊는다로 가깝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4번 선택의 금전 회복은 의외로 어느 한 지점에서 속도가 갑자기 붙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체감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39번 풋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후반부에 있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풋 카드는 기록입니다. 문서화입니다. 운명을 글로 남기는 힘입니다. 금전 문제에서 이 카드는 말이 아닌 문서, 감이 아닌 기록, 후두 약속이 아닌 정리된 형식을 뜻합니다. 장군신 카드가 흐름을 밀었다면 풋 카드는 그 흐름을 허공에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즉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돈 문제는 실제로 문서와 기록과 정리의 힘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일 수 있습니다. 업무 정리일 수 있습니다. 계좌 흐름과 지출 구조의 재정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진 일과 능력을 돈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설명과 기획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중요한 이유는 금전 회복이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운 좋게 한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두고, 정리하고, 남기고,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이 시기에 종이와 글과 정리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기록하느냐, 얼마나 정확히 남기느냐, 얼마나 체계를 세우느냐가 실제 돈의 지속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신굿 카드로 파닥을 살리고, 장군신 카드로 판을 밀고, 붓 카드로 그것을 굳히는 순서입니다. 이건 매우 강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번 방석 카드가 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방석 카드는 자리입니다. 치기입니다. 내 몫의 자리와 안정된 위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금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최종 체감은 돈이 조금 들어왔다 보다 내 자리가 생겼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일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내 이름으로 굴러가는 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포지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자리의 안정으로, 사업이나 개인 일이라면 내 몫의 공간과 권한으로, 혹은 생활에서는 더 이상 떠다니지 않는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돈 문제 해결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돈은 결국 자리에서 나옵니다. 자리가 없으면 들어와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방석 카드가 나오면 그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4월 안에 혹은 4월을 기점으로 금전이 풀린다는 것을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가로 판단해도 좋습니다. 그 자리가 보이면 돈의 흐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것이 4번 선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짝 돈보다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자리는 돈보다 오래 갑니다. 이 4장을 한 줄로 놓고 보면 흐름은 아주 분명합니다. 59번 산신굿 카드가 먼저 뿌리와 기반을 강화하며 금전 회복의 바닥을 살리고 14번 장군신 카드가 멈춰있던 흐름에 강한 추진력을 붙이며 39번 붓 카드가 그 움직임을 문서와 기록과 구조로 굳히고 마지막에 80번 방석 카드가 그 결과를 내 몫의 자리와 안정된 위치로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4월 안에 바닥에 힘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강한 결단이나 외부 개입으로 속도가 붙으며 문서와 기록의 힘으로 안정성을 얻고 끝내는 여러분이 앉을 자리까지 확보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매우 강한 회복입니다. 단순한 숨통이 아니라 자리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14번 장군신 카드와 80번 방석 카드가 함께 있을 때는 결단 뒤 자리라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기에 너무 망설이면 아쉽습니다. 이미 정리할 것은 정리했고 판이 열릴 준비도 되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머뭇거리면 그 자리까지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들어오는 결정의 순간을 잘 타면 생각보다 빨리 자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풋 카드까지 있으니 이번에는 감으로만 가지 말고 정확히 정리해서 밀어붙이는 편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전 문제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이후를 지탱하는 중심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뿌리의 힘이 살아나며 금전 회복이 시작되고 강한 추진력과 결단으로 판이 앞으로 밀리며 문서와 기록으로 흐름이 굳어지고 마지막에는 내 몫의 자리와 안정된 위치로 완성되는 흐름입니다. 59번 산신굿 카드, 14번 장군신 카드, 39번 풋 카드, 80번 방석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오래 막혀있던 금전 문제는 이제 4월 안에 실제로 움직일 준비를 마쳤고 그 끝은 단순한 돈의 유입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묵직하게 막혀있던 돈의 흐름은 뿌리부터 살아나고 필요한 결단은 힘있게 내려지며 모든 움직임은 빠르게 기록되어 끝내는 여러분의 자리가 든든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